특히나 이제 이 만성이석증은 낫기 힘들다는데 선생님 저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월 한방병원 한방 안이비인후 전문의 재하경 원장입니다. 어지럼은 평생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에요. 워낙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지럼이 발생을 했을 때 그저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하면서 넘어가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셨다가 자칫하면 정말 오랫동안 심하게 고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이 발생했을 때는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어지럼은 여러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느끼신다면 이석증을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석증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귀의 구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균형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귀의 전정기관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해요. 이석기관은 칫솔 위에 치약이 있고 그 위에 쌀알이 뿌려져 있는 모양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칫솔모랑 치약과 쌀알이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지면서 전정기관의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를 시켜줘요. 그런데 이 이석막, 이 치약에서 이 쌀알이 떨어져서 그 옆에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방골이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회전 감각이 유발이 됩니다. 저희 이석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럼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이석이 그럼 왜 떨어지냐면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석막과 이석의 결합력이 약화돼서 혹은 불량한 이석이 생성돼서 혹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등등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의 더 큰 문제는 한 번 떨어진 이석은 그 다음에도 떨어지기 쉽다는 점인데요. 이석증의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정도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고개를 돌리는 수기법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짱해지기도 하고 또 약 먹고 잘 쉬어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 번 결합력이 약해져 버린 이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보다 더 쉽게 그리고 전보다 더 자주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번, 4번,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전처럼 치료를 했어도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어지럼이 더 오래 지속되고 미세한 어지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으면서 만성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 시시때때로 어지러워지는 건 거죠. 이석증이 계속 심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는 이제 몇 년에 한 번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이제 1년에 한 번, 한두 번 어지럽더니 이제 더 심해지면 한 달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 하루에도 여러 번씩 어지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만성 이석증 환자분들께서 가장 괴로워하시는 점은요, 어지럼 자체로도 너무 괴로운데 근데 더 괴로워하시는 점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지러울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어지러워지면 어떡해요? 또 길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어지러워서 주저앉게 되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었던 일상 하나하나가 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축되고 생활 반경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되고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우울해지겠죠.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석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이 만성 이석증은 낫기 힘들다는데 선생님 저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랑 재활을 받으신다면 이석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석증이 오래되면 전형적인 어지럼 증상에서 이제 다른 어지럼, 예를 들면 메니에르라든지 전정신경염 같은 다른 어지럼 유발 질환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큰 이석은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거나 노가 없어졌는데
간혹 이제 작은 이석 부스러기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미세한 어지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이석증의 특징적인 이런 심한 어지럼은 없지만 이제 미세하고 약한 어지럼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잔여 이석 덩어리들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데는 보통 이제 2주에서 한 6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 이석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지럼이 괜찮아지겠지만, 그 사이에 이석이 다시 떨어지거나 이석 부스러기가 또 떨어졌다면 어지럼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은요, 전정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진행이 돼서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서 이제 본래 이석증이라고 하면 이제 이석과 이석막 쪽에만 이제 문제가 국한돼서 생긴 건데, 이제 여기 이석과 이석막의 문제에서 더 진행이 돼서 전정기관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석증이 반복하고 재발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전정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석증과 치매의 연관성을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만성적인 전정기관의 문제가 뇌 기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증이 있다고 해서 혹시 치매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아직까지는 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석증은 불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석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 이제 주무실 때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이석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신 뒤에 이제 심한 어지럼 발작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럼이 심해지는 것이 또 이제 하나의 이석증의 특징이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잠을 편하게 주무시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다가 뒤척이면서 어지럼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어지럼이 심하게 발생했던 경험은 수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특히 만성 이석증은 치료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럼 선생님 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면 이석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석증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